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하고 민홍철 위원장님하고 처지가 좀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지역의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국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흐름과 현실적인 방안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그것은 좀 건너뛰고 경북이 어떻게 움직여왔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목은 득표수만큼 의석수를 근데 저 원래 위에는 소선거구제 아우디게 있었어요. 근데 작년 12월 28일 날 저희가 시도당 내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도당 내에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그리고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다라는 이슈를 들고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지역위원장 뿐만 아니라 상무위원들 간의 다양한 학습과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8월 달에 전 포항 남불릉 지역위원장이었던 허대만 동지를 잃는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잠깐 허대만 동지를 이야기 드리자면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시민운동을 하던 중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에 내려가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뜻을 품고 26살에 포항 고향으로 내려와서 시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당시는 무공천제도였거든요. 정당에 공천 없이 무소속으로 처음 포항 시의원이 되었고 26에 당선된 허대만 동지를 향해서 전국에서는 차세대 리더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당 공천제가 도입되면서 7차례 민주당의 이름으로 선거에 도전을 했지만 한 번도 배지를 달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 동지가 작년 8월 달에 투병 끝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지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SNS를 통해서 보냈던 본인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건 누군가의 결단이나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선거제도의 문제이다.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누구나 우리 경북에 있는 당원들 입장에서 마음속에 두었던 이야기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또다시 우리가 거리로 나서서 유권자들한테 민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좀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어쩌면 우리 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가 당원이건 당원이 아니건 간에 내가 찍는 한 표가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찍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찍으면서 한 번도 내 손으로 당선자를 만들어보지 못한 유권자들이 지금은 전체 유권자들의 4분의 1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거리에 나서서 찍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의문을 받는 거죠. 유권자의 4분의 1이 지속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의사표현을 한다면 이제 책임있는 정당인 민주당은 그 유권자들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답을 해야 된다. 그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서게 됐습니다. 이 자료는 아까 민홍철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선거제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 자료는요. 정개특위에 보고되었던 2월 13일자 국민정치의식 여론조사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36%가 정치개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지방소멸 문제, 저출생 문제, 기후위기 문제 이야기가 많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1등이 정치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개편이 필요한데 동의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동의한다는 의견이 72.4%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양성 반영해야 되고 정책국회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만 싸워라 이런 뜻입니다. 대결정치 해소해야 되고 비례성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귀하께서는 국회의원들이 다
다음 중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유권자들의 47.8%가 대한민국 입법 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의 대표성을 갖는다가 36.3%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정 비율이 지금은 84.3 대 15.7, 약 84 대 16%인데 전체 300명 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41%에서 60%라는 답변이 30%가 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40%, 다시 말하면 120명에서 180명 선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보여준 겁니다. 최대 180명이라면 나머지 100명, 120명 정도는 비례의석으로 채워줘도 된다는 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정당의 득표에 따른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찬성한다는 의견은 42%, 반대한다는 의견이 36%였습니다. 한 10% 정도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질문을 곧바로 바꾼 게 뭐였냐면, 비례대표를 뽑는데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명부를 열어두고 개방형으로 열어두고 선호하는 후보를 찍는 방식의 개방형 명부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찬성하는 의견이 61%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 의석이 40에서 60%가 적정하다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에 동의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300명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동의하냐면 그건 아니에요. 300명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방형 명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채택해왔던 지금 현재의 비례대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은 지적하는 거다. 비례대표로 뽑힌 의원에 대해서 주민 대표성이라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지역 대표성이라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얼마 전에 국회의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자료는 그 보고서에 의한 기초된 자료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장 자문위원단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검토되고 있는 게 도농복합선거구제와 비례의석의 지역 배분을 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전국구로 비례대표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 선거제도 개편의 두 번째 방향은 지역주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하자 이겁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때에는 키워드가 이것입니다. 다양성의 확보. 제가 서울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토론회에 참석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소수정당의 국회 내 진입을 많이 거론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편에는 우리는 양당제라도 해보고 싶다.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 봅니다. 저희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이렇다 할 양당제도 해본 적이 없고요. 88년 지금의 선거제도를 치러진 소선거구제 하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지 35년인데 저희는 양당제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양당제라도 해보고 싶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의 꼭 이번 선거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의 해소 중대한 아젠다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되고 있는 게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방안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수의 확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인터뷰를 보면은 50석을 늘리자 이렇게 제안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거제도 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안이 제출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인데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는 병립형 비례제고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1번과 2번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석수를 늘린다. 50석가량, 30석에서 50석가량 비례 의석을 늘려서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체 한 330석에서 350석으로 의석수를 늘린다. 비례 의석수 늘린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후보의 이중 등록제를 허용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석패율을 도입한다. 요게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뭐냐 하면 또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비례대표를 뽑는데 권역별로 뽑는다. 요 세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권역별로 뽑는데 1번 안은 병립형으로 뽑는다. 두 번째는 연동형으로 뽑는다. 이겁니다. 병립형으로 뽑는다는 얘기는 다들 잘 아십니다. 기초의원 선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당의 득표율이 40%가 나왔는데 실제로 지역구 의석에서 다 가져갔으면 비례 의석수를 그것과 연동해서 비례 의석수를 배분해 주는 건 연동형. 그렇지 않고 40% 나왔으면 40%만큼 비례 의석수를 가져가고 60% 나왔으면 60%만큼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병립형입니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을 때 충분한 의석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병립형으로 선출된 방식을 채택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한 25%를 이상을 얻지 못하면은 비례 의석수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조금 이따 자료에 말씀드리겠지만 경북에서는 2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개 시군이요. 11개 군이죠. 11개 군이 2006년도부터 시행되었던 지금의 선거 방식, 기초의원 선거 방식이 도입된 이래 단 한 번도 기초의회 정당 투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례 의석수가 한 석인데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50%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민주당에서는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공천하는 동시에 당선이어서 유권자들은 정당 투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려 11개의 군이. 지역구의 복합선거구 제도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중심의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은 농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두 개 동시에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인구 밀집 지역에서 지역구 의석을 빼가지고 저기 인구 희박 지역에 소선거구제가 도입되는 지역에 의석수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비례 의석수를 넣어주는 방식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면 3번의 경우는 의석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1번과 2번은 의석수가 느는데 3번은 의석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홍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선거법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처음에는 배지를 단 사람과 배지를 달지 못한 사람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 선거법 개정 논의가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명 그것도 조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저희가 느끼는 거는
이거는 원 내에 있는 사람과 원 외에 있는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은 명백하게 수도권과 지방의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민국의 인구는 50.2%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전 국토의 12.8% 정도밖에 되지 않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이 인구의 50.2%를 차지하고 있다면 지금의 선거 제도로 한다면은 실제로 국회 의석수는 50%가 넘는 숫자가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연 정의로운가?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되 그것이 기존의 비례대표 제도가 아니라 번역별로 지역 균형의 관점에서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국회의장한테 인터뷰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안 중에 1번안과 2번안에 비례대표제에서 수도 번역을 6개로 나누어서 시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늘어나는 의석은 지방에 배분을 해서 지역균형 비례의 비례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관점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 누구보다도 원외, 원외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방이 어느 만큼 목소리를 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방이 지방의 권리를 찾고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을 국회에 내보내기 위해서 인구가 적다면 전 국토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지방이 우리의 대표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지역균형 비례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강하게 요청하는 것도 지금 국면에서는 필요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역대 총선 사표 비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득표수에 비교해서 17대부터 21대까지 하면은 다 40%가 훌쩍 넘습니다. 심지어 20대 총선에서는 50%가 넘는 숫자가 사표였습니다. 지역구 당선자 득표율 대비해서 사표를 보면은요, 21대는 당선자 득표수 대비 득표율, 그러니까 당선자가 어느 정도 득표를 했냐면 전체 선거인수의 36%만 얻어도 당선이 되는 게 지금의 선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경쟁을 뚫고서 되신 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선거에서 2006년도 이후에 한 번도 기초의원 정당 투표를 해본 적이 없는 지역구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줄 모르셨죠? 저 무려 경북은 여기에 공화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11개입니다. 저쪽은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광역의회 비율입니다. 광역의원 비율입니다. 대구는 무려 68.9%가 무투표 당선입니다. 29개 선거구에서의 20군데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소선거구제입니다. 경북은 30.9%입니다. 광주는 55%입니다. 20개의 선거구에서 11군데가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지방의회와 그 국회의원 선거가 다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시행되는 지금의 저런 그 광역의원 선거 방식에서는 저렇게 가다가는 저는 무투표 당선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고 지방 소멸은 지방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이제 눈 씻고 찾아봐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저희 경북뿐만이 아니라 광주시당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당은 올 1월부터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매주 일요일날 모여서 선거법과 관련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주시당 정개특위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광주시당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정리된 입장을 다음 상무위에 제출을 하게 되고
거기에 8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걸로 뭐 그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당 정개특위 최종안이 요겁니다.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를 하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 석패율제도 도입하면 혹시 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재보궐선거가 없을 거다.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는 정당 투표를 하고 그래서 득표수만큼 의석을 배정하자. 그런데 이게 47석 현행 비례대표제 의석에만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253석 플러스 47석 전체 그 300석에 모두 다 이 방식을 적용하자라는 게 광주시당의 입장입니다. 5명 내지 8명의 후보를 당선자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 다음에 정당 중심의 선거운동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그 지난주에 정리가 되었고 이게 상무위에 정식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경북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동안 긴 시간 선거법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저희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득표만큼 의석수를 좀 달라. 이겁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넘어가기는 했지만 13대 총선, 소선거구제가 처음 시행된 13대 총선에서 저희 민주당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3%에서 5%였습니다. 그 13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려서 지금은 평균 25에서 27, 그러니까 최고 득표자는 한 37에서 40%가 나오고 최저 득표자는 한 15%가 나오는 득표를 올릴 정도로 이게 3%에서 시작한 민주당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이제 저희도 후배 정치인들한테 민주당으로 정치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지지하는 27%에서 30% 되는 유권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래 사표가 아니라 찍으면 뭔가 의석수가 배정이 된다는 희망은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득표만큼 의석수가 배정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원합니다. 그것이 253석에 적용을 하면 대선거구제가 될 것이고, 그것을 만약에 부득이하게 대선거구제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득표만큼 의석수를 얻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간다면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의 비율은 최소 2대1이 보장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의석수를 늘리지 않을 것 같으면 200대 100석이 되어야 되고, 늘린다면 150대 250대 100, 2, 30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이중등록제가 허용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석패율제가 도입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두 번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립형이 아니라 권역별로 하려면 병립형이 아니라 연동형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야 개악이 아니라 개선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지역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비례의석을 지방에 더 많이 과감하게 배분해 달라는 것이 저희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은 요거는 입장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농어촌 지역계열별로 저희는 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지역구가 너무 넓어서 너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대선거구제가 되면 그래도 농민 후보, 어민 후보를 한번 내볼 수 있습니다. 농민의 목소리를 선거 과정에서 낼 수 있는데, 소선거구제가 되면 제가 있는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덕인데요. 선거 때마다 선거구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주니까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바뀝니다. 후보 열심히 준비해서 한 2, 3년 열심히 선거운동 했는데 지난 선거에서 딱 30일 만에 상주시를 띄어서 보내고 생뚱맞은 영덕을 갖다 붙이고 선거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지역에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경상북도를 전체 구역을 좀 크게 나누어서 대선거구제로 가면 거기에 농민 대표도 낼 수 있고 여성 대표도 낼 수 있고 청년 대표도 낼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그런 선거를 한번 멋지게 치러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좀 인구 줄어든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선거다운 선거를 준비하면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저희 얘기입니다. 광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권역별 정당 명부에 의한 개방형 정당 명부에 뭐 이렇게 이름이 너무 길어서 대선거구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다. 뭐냐면 민주당답게 당이 어려울수록 정치개혁의 주도권은 쟤네가 아니라 우리가 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광주의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고 챙긴다고 하지만 그 성과를 직접적으로 민주당이 가져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노무현의 정신과 김대중의 정신을 얘기하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저는 정치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주도권을 잡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앞장서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